자, 뭐 시바이누가 뭐 다오를 출시하든가 말든가 이런 거는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거 가격이 언제 오르냐, 오르는 건 맞냐,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핵심만 빠르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또 시바이누 요래 쪼매 내린다고 뭐 하남자처럼 쭈글쭈글해 있지 말고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요 전체 올라간 파동이 이렇게 확산으로 보인다 그랬죠. 1, 2, 3, 4, 5인데 지금 1파랑 4파랑 겹칩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파동이 연장된 터미널 패턴이라 그랬죠. 보통 이런 터미널 패턴은 파동의 시작이나 끝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가 파동의 종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무려 1년 동안 이어진 이 ABC 조정의 끝이 여기고 이제 요 올라가는 거 이거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지금 요 ABC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깊어봐야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점 다시 갱신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려올 때마다 기회라는 겁니다. 요런 구간에서 뭐 매수하면 아주 달달하겠죠. 자, 시바이누 차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 가격 저점은 이래 밑으로 내려가는데 RSI 보조지표 저점은 이래 기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라겠습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를 안 갑니까? 일봉상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한 번만 나와도 뭐 힘이 세구나 이럴 낀데 여기를 보면 또 나왔죠. 또 자, 요 보이소, 요 저점 계속 내려간다 아닙니까? 근데 RSI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요래 올라간다 아닙니까? 요건 내려가고, 크게 봐도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작게 봐도 파동 마무리되는 부분에 다이버전스가 두 번이나 중첩돼서 걸렸습니다. 이거는 인자 뭐 오르는 거를 말리도 못해. 이거는 일봉상 이래 다이버전스가 중첩되는 경우가 진짜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어서 쫄아가지고 지금 뭐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냥 여기서 매수만 하면 됩니다. 매수만. 자, 지금 17년 고점부터 이래 내려오는 추세선을 계속 못 뚫었어요. 못 뚫다가 이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뚫을 수밖에 없어요. 못 뚫는 척 하겠지. 또 내려온 척 하다가 빠꾸해서 간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세요. 나중에 누구 말이 맞는가. 자, 지금 시장 흐름이 뭔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 구리 선물 차트거든요. 시장 경기에 민감한 이 구리랑 WTI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도 1% 가까이 순식간에 급등을 하면서 온스당 3,300불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기습 공격을 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우리 크립토 시장은 아직까지 뭐 큰 반응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중 관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말간 재무장관 베센트는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잠깐 요거 같이 보실까요? And what about China, specifically China, and that obviously started in a different place? How can you characterize those talks now? I would say that they are a bit stalled. I believe that we will be having more talks with them in the next few weeks, and I believe we may at some point have a call between the president and party chair Xi. So stalled. There was a time when the president thought that it was moving forward pretty significantly. Again, I think that given the complexity that this is going to require both leaders to weigh in with each other. The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I am confident that the Chinese will come to the table when President Trump makes his preferences known. 자, 결국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직접 오야봉들끼리 이렇게 쇼부를 봐야 된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요. 내가 뭐라 했노? 내 말대로 금리 내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아이가? 트럼프가 곧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 같죠. 미국 연준은 지금 당장 무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선제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예상할 수 없는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자면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이거는 연준의 도구로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가 애시당초 연준이나 월가와 협조할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연준이 예상 가능한 이벤트들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퍼를 마련해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양적 긴축의 속도 완화, QE 축소라 그러죠. 유동성 부족으로 예상보다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거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SRF입니다. 이게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는 건데, 레포, 뭐 영레포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코인 투자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실 텐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반드시 우리 알트코인 투자하시려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쉽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금융시장에 단기 자금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 SRF라는 거는, 자, 한마디로 요 SRF는 은행이나 기관들이 연준
연준에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상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짜리 단기 대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이나 기관들이 갑자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지션이 터지는 걸 방어하는데 이 SRF가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SRF가 연준이 헤지펀드의 초고배율 레버리지 베팅 요런 거를 갖다 보호해 준다고 욕이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런 뉴스가 떴죠. SRF 아침 상설 운용. 자, 이 SRF를 오후에 운영하는 것은 QE 축소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것이지만 오전에 SRF를 운용하는 거는 아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 이 오전 SRF는 시장이 이제 사전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을 때 보수적인 심리가 강한 성격을 띠는 반면에 오후 SRF는 이제 장중에 자금 사정이 실제로 나빠졌거나 금리 차익을 노리는 아비트라지 이런 자금 흐름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연준의 SRF는 평소에 이제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에만 운용을 했습니다. 자, 2019년도 레포 위기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 스파이크 패턴이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장이 마감되는 시간이나 유동성이 상당히 과할 때 코로나 팬데믹 회복 시기 요럴 때 이제 오후에 출렁이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요 통계를 기반으로 여러 기관들의 포지션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아주 관대하고도 관대한 정책입니다. 자, 지금 요 똑똑하신 형님들은 요런 질문이 한번 생기실 겁니다. 아니 SRF가 그래 좋은 거면 하루 24시간 점도록 내도록 돌리지 그래. 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서 3시 요 시간대는 미국 금융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조정하거나 자금을 빌려서 이제 다음날 포지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SRF를 쓸 수 있는 곳은 오직 미국의 특정 프라이머리 딜러와 기관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기축 통화를 관리하는 연준이지만 오후 타이밍의 SRF는 아시아와 유럽이 타겟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SRF를 운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전 시간은 특히 이제 아시아, 도쿄와 홍콩 시장의 마감 후에 유럽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죠.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금리 스파이크와 레포 위기 모두 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시간대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중국의 헝다 그 에버그란데 부동산 사태 있죠. 이거는 이제 오전 시간에 이벤트가 있었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너그 아시아는 진짜 뭐 별일이 다 있네. 자, 이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가 말든가 미국 시간 위주로만 판을 짰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오전에 SRF를 연준이 추가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트럼프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겠죠.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유럽 금리 이런 거를 오전에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미국 금융을 보호할 청산 방어막을 연준 입장에서는 넓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준과 친한 월스트리트를 보호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SRF를 올바르게 사용할 월스트리트가 절대로 아니죠. 자, 이 SRF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는 거는 월스트리트에 연준이 그야말로 보증을 서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VIP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에게 연준이 자금을 빌려준다. 이게 핵심이죠. 자, 약을대로 약은 전통 레거시 금융권들은 이 SRF에 쌓여있는 자금에서 그것들이 이제 쓸 수 있는 한도를 살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것들 포지션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효과를 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중국의 보복관세 때문에 선물 가격이 뭐 0.2% 급등을 했다. 그러면 10억 불 포지션으로 한 200만 달러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전에도 연준이 카바를 쳐주니까 이 레버리지 2배를 더해가지고 20억 달러 포지션으로 400억 불 수익을 챙기자. 2배 뻥튀기를 하자. 이런 발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스탠딩 레포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뉴욕 연준에서 실험 삼아서 한 일주일 동안 한시적 운용을 테스트했었고 올해 이제 1월 말부터 막 관세 얘기도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5월 28일 아침 상시 운영 추가를 공시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5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일단 한다고 하는데요. 대충 이게 타이밍을 따져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제가 뭐라 했죠? 12월 달을 타겟으로 돌아가고 있다 했죠. 요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 타이밍에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겠어요? 아침 추가 운영은 오전 레포 시장에서 이제 자금 공급을 늘려가지고 금리가 날뛰는 걸 억제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헤지펀드와 은행이 차익 트레이드로 공격적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자, 그리고 혹시 트럼프랑 시진핑이 막 전화로 막 쌍욕 배틀을 한다거나 이런 오전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레포 시장의 일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 유동성을 갖다가 주식 시장이나 채권 그리고 우리 크립토 시장으로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통화 창출은 아니지만 바로 이게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침투 유동성이 늘어나는데도 기여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야가 빠지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되면 진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속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낮아진 금리 플러스 이제 AI빨 이런 걸로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의 성장과 맞물렸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코인 시장이 폭등하던 시기 이때랑 비슷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야 내가 내리라 했을 때 내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아이가 이런 거를 시전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뭐 위기감이 고조되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네 어쩌네 이런 걱정들이 많지만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던 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 시즌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예전처럼 패턴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사이클 이론에 매몰된 일반적인 투자자들 있죠. 비트코인 4년 사이클 요거를 믿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그 600만 원이 또 12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